자, 이제 테마 2를 진행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테마 1을 한번 들어보니까 용어 정리다 보니까 좀 광활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테마 2부터는 강론 들어갑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나와 있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일단 요 폼을 잡으셔야 돼요. 광역계획권은 아무데나 수립하는 계획이 아니라 그랬죠? 두 개 이상을 묶었죠? 두 개 이상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광역계획권이라고 부른다. 다시. 두 개 이상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다? 광역계획권. 이거부터 지정을 해놓고 여기에 방향을 잡는 것이 바로 광역도시계획이에요. 두 개 이상 지역의 방향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요, 광역계획권부터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을 누가 하느냐죠. 둘 이상을 묶었으니까 해당 지자체한테 맡기면 안 되겠죠. 그거보다 상급자가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광역계획권 지정은요, 두 개 이상 시도에 걸쳤다.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쳤다면 시도의 상급자가 누구죠? 국토부 장관이지.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 같은 도예요. 같은 도에 있다는 것은 그 도 안에는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시군에 걸쳐가지고 정하겠다는 얘기죠. 같은 도니까. 시군이니까 상급자 도의사가 정한다. 시도에 걸칠 때는 국토부, 같은 도일 때는 도의사가 정한다. 어쨌건 상급자가 정한다. 이렇게. 자, 다시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한다? 상급자. 이렇게. 자, 해당 문제 보자고요. 1번 문제. 광역계획권이 두 개 이상 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 이때 누가 광역계획권을 정할까? 자, 둘 이상 도에 걸쳐 있대요. 도와 도에 걸쳐 있으니까 1번 경우예요, 2번 경우예요. 도와 도에 걸쳤다네. 시도에 걸친 거 아니에요? 도와 도잖아요. 그럼 도의 상급자 누구? 국토부 장관이 정하겠지. 국토부 장관. 두 번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에 있다. 하나의 도라는 건 도 하나라는 얘기죠. 그 안에는 시군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를 얘기하면 시군에 걸쳐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누가 정할까? 당연히 도지사가 광역권 정하죠. 상급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그럼 광역계획권은 두 개 이상 지역에 전부를 묶을 수도 있지만 둘 이상 지역에 일부를 이렇게 묶을 수도 있다. 그럼 일부를 묶을 때는 무슨 단위일까? 이 문제예요. 자, 광역계획권은 원칙적으로 인접한 둘 이상의 6인 지역에 관할구역 단위로 지정하지만, 전부를 정하지만 무슨 단위로 일부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 일부. 일부를 포함시킬 때는 어떤 단위로 끊는다? 구, 군, 읍면이에요. 구면 구, 읍이면 읍, 면이면 면이 통째로 들어가야 된다. 구, 군, 읍면이 통째로 들어가야지 이게 잘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이 문제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자,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한다고요? 상급자.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할 수 있다. 일부일 때는 구, 군, 읍면 단위로 묶는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광역계획권을 맞췄다면 이제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겠죠. 두 개 이상의 방향을 잡는 것이 광역도시계획. 자, 수립 승인 절차를 잠깐 보고요. 문제를 대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립을 하고요.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승인합니다. 수립은 초안을 잡는 거고요. 승인은 확인하는 것이죠. 그럼 수립을 보니까 시장군수 갈 때도 있고요. 시도의사 갈 때도 있고 국토부 갈 때 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수립하면은 공동 수립을 기억해 주세요. 공동 수립 이렇게. 이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광역도시계획은 두 개 이상 지역의 방향을 잡으니까요. 둘 이상 지역을 잘 아는 자가 함께 만든다. 공동 수립이라고요. 그래서 시군에 걸쳤을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시도에 걸쳤다면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그럼 수립 전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럼 수립을 했으니까 협의 심의 거쳐서 승인받은 다음에 하급자에게 보내주면 그자가 공고하고 일반에게 열람시키는데요. 자, 색깔별로 나눈 이유가요. 만약에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시군의회 있겠죠. 시군의회 의견을 듣고요. 시도가 수립했다면 시도의회가 있겠지. 시도의회 의견을 듣고 또 시장군수 의견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장군수가 수립했다면 상급자 도지사가 승인하겠지. 그죠? 도지사가 승인하니까 중앙자가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지. 지자체니까. 관계 행정의장에 협의를 하고 지방 도시는 심의를 거치겠지. 그러나 만약에 국토부가 시도가 수립했다면 상급자 국토부가 승인하겠지. 그죠? 국토부가 승인할 때는 중앙자가 들어가지. 중앙행정의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친다. 그럼 도지사가 승인했으니까 다시 시장군수를 내려주면 시장군수가 일반에게 공고 열람시킨다.
국토부가 승인했으면 얘가 다시 시도를 주면 시도가 일반에게 공고 열람한다. 이런 유기적 절차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몇 가지 대해보자 이 얘기죠. 자, 4번 문제 봅니다. 국토부 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대요. 국토부가. 그때는 누구의 심의를 받는다? 국토부가 수립하니까 누구 심의? 국토부니까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당연히 중앙이지. 중앙 도시원의 심의를 거친다. 간단한 문제죠. 장관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중앙의 심의받고 지자체가 뭔가 할 때는 지방의 승인을 받는 겁니다. 5번 문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때 누구의 심의? 자, 도지사가 지정했으니까 지자체죠? 따라서 지방 도시원의 심의겠지. 우리 국토법률상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이건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지고 장관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중앙도시원회, 지자체가 뭔가 할 때는 지방도시원의 심의를 거친다. 직급에 따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눠집니다. 자, 6번 문제. 시장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할 때는 도지사는 어떻게 광역도시를 수립할 수 있다? 원래 말이죠. 시군에 걸쳤을 때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 그런데 이건 협의를 거쳐 요청했어. 그냥 요청은 단순한 요청이지만 협의를 거쳐서 요청했다. 그럼 시장군수가 미리 협의했다. 짰다는 얘기죠. 짜가지고 협의해서 요청했다면 도지사는 손을 들 수밖에 없다. 그때는 도지사가 직접 광역도시를 수립합니다. 자, 정리하자. 원래 시군에 걸쳤을 때는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자기들이 할 일을 단순히 요청해. 시장군수가 단순히 요청해. 도지사한테. 그때는 단순 요청이니까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거야. 그런데 이건 협의 요청이잖아. 협의 요청은 강력한 요청이니까 그때는 도지사가 손을 들 수밖에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협의 요청일 때. 물론 이제 협의 요청할 때와 요청할 때는 승인도 받지 않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 수립한 광역도시를 변경할 때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은 상급자가 하겠죠. 자, 누가 수립했다고요? 광역시장과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니까 도지사가 수립한 거지. 시도가 수립했죠. 이것을 변경합니다. 그럼 법률상 변경은 동일한 절차. 수립할 때나 변경할 때나 똑같은 절차예요. 따라서 이게 시도지사가 지금 수립한 거죠. 변경도 똑같은 절차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의 승인? 국토부 장관의 승인이지. 시도가 수립했으니까 상급자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겁니다. 8번 문제.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군 수립권자는 누구다? 공식이잖아요. 공법에서 무조건 국가가 나오면 누구? 국토부. 국가나 기준이 나오면 국토부예요. 국가기기니까 누가 수립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한다. 당연한 얘기 같죠? 9번 문제. 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을 합니다. 자, 아까 말이죠. 시장군수가 단순히 요청을 해. 이 요청은 단순 요청이야. 협의 요청은 강력한 요청이고 단순히 요청했으니까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하겠지. 이때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협의 요청을 하는 경우이거나 요청에 의해서 수립할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 단순하게 암기하세요. 협의 요청, 이럴 때는 승인받지 않는다. 이렇게. 다음 문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변경도 똑같은 절차입니다. 변경할 때 미리 뭐를 열어가지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뭐 한다고 한다? 공청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공청회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을 공청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 있었다는 거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준 그랬죠? 기준 나왔잖아. 기준은 누구? 국토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니까 국가나 기준 나오면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고요. 12번이죠.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다. 변경도 똑같은 절차. 그럼 누구의 승인을 받는다? 누가 수립했다고요? 시장군수가 수립했다. 누구의 승인 받는다? 그땐 당연히 도지사지. 상급자 도지사 승인을 받겠죠. 13번.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어떠한 경우일 때
시도의사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자, 국토부 장관은 시도의사가 요청하는 거죠. 원칙은 시도에 걸쳤다면은 시도의사가 공동 수립하는 건데 자기들이 할 일을 장관에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단순히 요청이죠. 이때는 시도와 국토부가 공동 수립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 수립한다. 자, 이제 14번 갑니다.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있다. 같은 도에 있다면 시군에 걸쳤다는 얘기지. 그때는 누가? 시장.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다.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를 공동 수립하는 거지. 같은 도니까 시군에 걸쳤다. 그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겁니다. 자, 15번이죠. 시도지사는 광역도시를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미리 관계 시도의회와 누구의 의견을 들을까? 자, 시도가 수립했다는 거예요. 시도가 수립했으니까 시도의 의회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단 시도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그리고 도를 잘 아는 자가 누굴까?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겠죠? 그러니까 시장, 관할 시장, 군수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시도가 수립할 때는 시도의 의회가 있으니까 시도의회, 그리고 관계 시장과 군수 의견을 듣는 것입니다. 자, 16번.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그래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이 나오죠.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광역도시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초조사를 예전에 했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예전에 했던 기초조사 내용의 정보체계를 구축해 놔야 되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으면 이 자료를 그대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아주 옛날에 했던 건 쓸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증거 상황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일정 주기마다 검토해서 확인해야 되거든요. 다시 봅니다. 시장 군수가 기초조사 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한 경우 등록된 정보량을 몇 년마다, 당연히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확인한다. 자, 17번. 광역계획권을 정했어요. 몇 년 지날 때까지 시장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 승인성이 없다면 관할 도의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라 그랬네요. 이게 바로 3년이죠. 어렵사리 시장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렇게 봐요. 여기서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는 얘기는 도지사가 지정했다는 얘기야. 같은 도니까 상급자 도의사가 지정했잖아요. 어렵사리 도의사가 지정했으면 빨리빨리 시장군수가 계획을 만들어 와야 돼. 근데 시장군수가 3년 될 때까지 광역도시계획을 만들어 오지 않아요. 그때는 도의사가 더 기다리지 않고 도의사가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3년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광역을 맞추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테마 3번이 되겠죠. 테마 3번은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적이죠. 6인이라고 하는 단일적의 방향을 잡는 거예요. 6인적이 어디라고 그러죠? 특광, 특시, 특도, 시군입니다. 수립 절차는 광역과 똑같습니다. 수립을 하고 승인 들어가죠. 수립 전에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정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수립자가 다르겠지. 당연히 수립자는 6인이 수립하겠지.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가 수립합니다. 얘가 수립하니까 여기 의회가 있겠죠? 6인의 의회 얘기를 듣고 6인이 수립합니다. 중요한 건 만약 시장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도의사의 승인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4인의 경우죠. 특광, 특시, 특도는 협의, 심의 거쳐서 끝내는 거예요.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지치 승인받지 않는다. 이게 출제 포인트. 6인이 수립하되 4인은 승인받지 않아요. 협의, 심의로 끝내고요. 시장군수가 수립한 도의사의 승인을 얻는다는 겁니다. 또 기초조사 내용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 운영은 똑같고요. 광역보다 2가지가 추가됩니다. 기초조사에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6인 지역의 방향을 설정할 단계부터 토지 적성에 맞는지 재적으로 취약한지 이걸 분석하는 얘기지. 이것도 이미 5년이 실시했다면 생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봐요. 자, 1번 문제, 바로 작년도 기출문제. 시장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려면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해서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의사에게 제출하라. 뭐 한다고요? 시장군수가 승인을 받으려고 해요. 승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럼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을 건데요. 도지사에게 자료를 갖다 줘야 되겠죠? 그럼 승인 받기 전에 했던 자료를 갖다 줘야 돼. 그럼 수립 전에 3단계 있었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가 있으니까 요 자료 갖다 줘야 되고 또 협의, 심의 있으니까 그 자료를 갖다 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기초조사 결과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공청회 들어가겠고 그다음에 의견 청취가 있잖아요. 시군, 의회 의견을 듣습니다. 요 세 가지는 수립 전에 하는 거죠. 기초조사, 공청회, 의견 청취. 그런 다음에 자문을 만약에 거쳤다면 자문에 관한 내용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승인받기 전에 협의, 심의 거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협의와 심의 결과를 제출하라. 이렇게. 어려웠던 문제입니다만 잠깐 생각하면 맞출 수 있었다. 자, 2번 문제. 자, 이 문제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6인 지역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죠. 그러나 6인 지역 중에 2인, 시군 지역입니다. 시군 지역은 수립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둘 중 하나. 하나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 수립 안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관악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이 수립됐어. 근데 그 광역 안에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됐다면 또다시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문제는 일단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 인구 얼마 10만 이하인 시군 지역은 도시군 기본을 수립 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으로부터 몇 년 이내 할까? 5년. 5년 이내 토지 적성 평가를 할지 재취약성분석을 실시했다면 이것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최근에 했으니까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다음 문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어디 의회 의견을 듣는다? 누가 수립했대요?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니까 누구의 의회 의견? 시장 군수가 수립했으니까 시군 의회겠죠? 시군 의회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광역보다는 기본계획이 문제 풀기가 좀 더 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6인 나왔잖아요.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는 몇 년마다죠? 5년마다 관할 구역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우리 공법상 타당성들은 5년마다죠. 미리 말씀드리면 광역도시군 타당성이 없습니다. 도시군 기본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타당성이 있죠? 5년마다가 되겠습니다. 6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어떠한 정책 방향이 포함될까? 뭐 썩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일단 기후변화랄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이죠. 에너지 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된다. 방향이 포함되는 겁니다. 자, 7번 문제. 지역 여건상 필요하다라고 인정되면 인접한 관할구역에 시 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가지고 기본계획 출입할 수 있다. 자, 봐봐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단일적의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럼 단일적의 방향을 잡다 보면 옆 동네를 포함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옆 동네를요, 전부 또는 일부를 다 포함시킬 수가 있어. 이때 미리 그 6인과 협의하라고 돼 있죠. 옆 동네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나 주축은 이 동네니까 주축은 이 동네가 수립을 하고 옆 동네 포함되는 지역의 6인과 미리 사전에 협의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에 협의하는 겁니다. 이건 사전협의예요. 사전협의입니다. 그러니까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게 원칙이지만 옆 동네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시킬 수 있더라. 그럴 때는 옆 동네와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다. 공동 수립이 아니라는 거죠. 사전 협의가 되겠다. 자, 8번 문제. 4인 나왔나요? 특, 광, 특시, 특도니까 4인이잖아. 이자는 기본계획 변경한다. 변경도 똑같은 절차 아닙니까? 변경할 때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하고 누구의 심의를 받을까? 4인이니까 중앙이에요, 지방이에요? 지방이죠. 지방 도시간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때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할 때 국토부 장관을 포함시킵니다. 국토부를 포함시키고요. 심의는요, 지방 도시간의 심의를 거치겠죠.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4인을. 그래서 이 4인의 경우는 승인받지 않고요. 협의와 심의를 거쳐서 확정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9번 문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때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청취를 위한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들은 걸 뭐라고 한다? 공청회지. 공청회는 필수적이고요. 생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해야 돼. 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공청회 한다. 반드시 한다.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광역시장 수립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를 하는 거예요. 승인받는 거예요. 특, 광, 특시, 특도라고 하는 사이는 승인 안 받는다고 그랬죠? 협의 심의 거쳐서 확정 지치죠. 그러니 광역시장이 수립할 때 원래 누구랑 협의하죠? 관계, 행정의장과 협의를 하는데 거기에 아까 누가 포함될 수 있었다? 국토부가 포함될 수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하고 협의하는 겁니다. 원래 관계부처와 협의하는데 거기에 국토부가 포함되니까 국토부와 협의하는 겁니다. 11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돼야 되겠다. 자, 기본계획하고요, 광역하고요, 어떤 게 상위죠? 광역이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광역에 부합돼야 되겠다. 적합해야 되겠다. 이때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과 서로 다를 때는 당연히 상위인 광역이 우선하겠지. 그러니까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돼. 적합하지 않을 때는 어떤 계획이 우선한다? 상위,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하겠죠. 12번입니다. 관할구역의 전부죠. 전부에 대해서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돼 있어. 이런 시로서 그 광역도시계획에 도시군 구역이 모두 포함되어 있대. 그런 지역은 기본계획 수립 안 할 수 있지. 중복성을 배제하는 거죠. 자, 기본계획을 수립 안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이 수립돼 있어. 근데 그 광역 안에 2개 이상 지역이니까 기본계획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또다시 기본계획을 만들 필요가 없겠지. 생략할 수 있죠. 여기서 포인트는 전부와 모두야. 전부가 수립되어 있고 모두가 포함되어 있어야지 일부를 할지 이런 건 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복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전부 또는 모두입니다. 다음 문제.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공청회 필수라고 그랬죠. 공청회를 개최와 관련한 사항을 일간신문의 공청회 개최일 며칠 전 14일 전까지 한 번 이상 1회 이상 공고하는 겁니다. 공청회 할 거예요 라고 공고하는 거죠.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 이렇게 해서 테마 3번 기본계획까지 마쳤고요. 잠시 뒤에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